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사실상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 축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이적은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재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거의 대부분 보냈고 팀의 핵심 공격수로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32세가 된 그는 현재 경기력과 부상 가능성을 고려한 팀 내 평가와 봉 조정 문제로 인해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관심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이로 인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맨시티 이적이 확정적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는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맨시티 행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언급하며 구단 차원에서도 그의 영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영국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맨시티 팬들은 그가 자신들의 팀에서 활약할 날을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구단은 그와의 1년 연장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 조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컸기 때문에 토트넘 측에서는 비용 문제로 연장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특히 다니엘 레비 구단주는 오랫동안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침을 고수해왔고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레비의 이와 같은 결정이 구단에 대한 재정적 이익을 중시한 탓에 토트넘의 주요 자산을 지키지 못한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면서 맨시티와 4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1,000억 원에 달하는 조건은 손흥민의 현재 실력과 잠재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 맨시티 구단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맨시티 팬들은 그가 합류함으로써 구단의 공격력이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 아래 손흥민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팀의 중심이자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득점과 어시스트로 평가되지 않으며 팀 내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는 선수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인해 토트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그의 헌신에 적절히 보답하지 못한 점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구단이 그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면서 손흥민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맨시티로 이적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그의 공백으로 인해 상당한 경기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히 득점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기장 내에서의 리더십과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팬들의 지지에서 비롯된 구단의 사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적으로 인해 토트넘의 후원사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구단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적이 공식화될 경우 이번 결정은 그와 토트넘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고 그의 도전은 단순히 맨시티 구단의 경기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영국 축구 팬들은 그의 맨시티 이적 후 맹활약을 기대하고 있으며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아래 손흥민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며 토트넘과 손흥민 팬들에게 큰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80억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했던 손흥민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토트넘은 8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람스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토트넘의 대회 첫 패배로 승점 9점, 3승 1패무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승점 10점, 3승 1무로 3위에 올랐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갈라타사라이와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며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2005년생 랭크, 2006년생 베리 등이 선발 출전했으며 수비에서는 미키 반 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부상으로 데이비스와 드라구진이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손흥민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으나 토트넘은 그를 대체할 만한 왼쪽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사타구니 부상, 히샬리송은 햄스트링 문제, 마이키 무어는 러스 감염으로 인해 모두 출전이 어려웠습니다. 이 경기가 열리기 전 영국 매체 TBR 풋볼은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측의 한국 윙어와 새로운 계약에 대한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손흥민의 캠프는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구단 결정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현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만을 활성화하고 추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BR 풋볼은 이러한 구단의 통보에 손흥민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내년 6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현재 연봉 수준으로 손흥민을 1년 더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토트넘은 단연 계약보다는 옵션 발동을 통해 손흥민의 미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듯 보입니다. 손흥민의 계약 논란은 지난 4일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조만간 손흥민에 대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며 이는 구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의 영입은 토트넘의 이적 시장 역사에서 큰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약 2억 2천만 파운드, 약 393억 원, 이적료로 토트넘과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에 5년 재계약을 맺었고 2021년 7월에는 연봉 약 1,800억 원의 4년짜리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그의 계약서 말미에 토트넘의 의지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로 연장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지난 6월부터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 대신 연장 옵션 발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손흥민이 1992년생으로 32세에 접어들면서 구단이 단연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일단 1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원하는 손흥민과 달리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망주들을 주로 영입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재계약 대신 옵션 발동으로 시간 끌기를 선택한 토트넘의 이러한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